키워드 포착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자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키워드 포착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인지 바로 알아보죠. 네, 제가 세 번째로 제시할 키워드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1938년 일본은 국민 총동원령을 제정했고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800만 명이 끌려갔지만 이 중 최소 60만 명 이상은 죽거나 행방불명됐는데요. 짧게는 한두 줄에서 한 페이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올바른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제 강제 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집권이라든지 그 이후에 제대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때문에 과연 그 역사를 교과서가 제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미디어가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해왔죠. 실제로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또 충분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강제동원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이 직접 취재에 나선 걸 텐데요. 자, 전수조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 역사를 얼마나 다루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 출판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교육부로부터 검인정을 받은 교과서는 9종입니다. 네. 그런데 9종 중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강제동원을 4문장에서 6문장으로 짧게 서술하고 있었는데요. 더 심한 경우는 단 3문장에 그쳤습니다. 이게 과연 몇 문장으로 설명이 될 만한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역사에서 이제는 한국사로 범위가 확실히 좁혀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을 것도 같거든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살펴본 결과 강제동원 관련 서술은 5문장에서 7문장에 불과했는데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몇 문장 추가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보다 범위가 더 좁아졌어도 분량은 역시나 마찬가지군요. 네, 심지어 개정 후 내용이 축소된 곳도 있었습니다. 네.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는 개정 전 2페이지에 걸쳐 일제의 인적 수탈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개정 후 1페이지로 서술 내용이 감소했습니다. 네,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군요. 분량이 그렇다면 그러면 내용이라도 좀 알차야 할 텐데 내용은 어떤가요? 내용도 매우 부실합니다. 아예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동아출판의 경우 국가총동원법, 지원병 제도, 징병제, 여자정신근로령 모두 연도 표기가 없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지원병에 이어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2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는 문장도 문제인데요. 해당 문장에서 언급한 지원병이 지원병 제도와 학도 지원병제 중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징병제 이전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해당 서술만으로는 쉽게 구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분량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뿐인가요? 아닙니다. 교사용 지도서도 지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는 개정 후 분량이 감소했는데요. 지난 2013년 발행된 지도서는 지원병제도, 국민징용령,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징용제, 여자정신근로령 등의 연도 및 정의를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징병제와 일본군 위안부, 학도지원병 거부운동 등을 학습자료 해설을 통해 약 2페이지에 걸쳐서 추가로 설명했고요. 그러나 개정 후에는 사료 중 하나인 일제와 강제인력 수탈사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료 관련 해설 역시 2문장에 불과합니다. 개정 전 자세히 설명했던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 징용제, 징병제 등은 공포된 연도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이 교사용 지도서 내용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지도서 역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량이 줄어든 것 외에 혹시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1938년 육군 특별지원병력이 공포된 이후 학도지원병 4,385명과 해군 특별지원병 및 해군 약 2만 2천 명이 군에 지원했습니다. 네. 이후 학도지원병제와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약 20만 9천 명의 조선인이 전쟁에 동원됐고요. 이때 군속동원으로 군 기지와 전선에 끌려간 조선인은 15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기는 출판사마다 다른 실정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리베르스쿨,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은 20만 명이 전쟁터로 끌려갔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출판사에서는 24만 명, 40만 명, 30만 명 등으로 표기해 교과서별로 수치가 크게 차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역사적 사실을 두고 왜 그렇게 실수 아닌 실수가 발생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책마다 이렇게 다르게 서술을 하다 보면 그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리베르스쿨처럼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 20만여 명의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갔다고 설명할 경우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전쟁에 동원된 청년이 총 20만 명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해당 문단이 지칭하는 것은 1943년 이후 동원된 청년들 뿐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교과서 표기가 어긋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지적이 더 있나요? 네, 일부 출판사가 일제 강제동원의 유형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제동원은 크게 노무원과 군인, 군무원, 여성동원으로 나뉘는데요. 노무원은 일본이 조선인을 각종 산업 현장에 동원하는 행위를, 여성동원은 여자근로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를 말합니다. 거기서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으로 군수공장 등에 투입됐던 정신대 피해자들과는 유형이 다릅니다. 하지만 비상교육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일부 여성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본문에서 위안부와 정신대와의 차이점을 짚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009년 개정판 역시 개정 전 버전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차이점을 제대로 짚어줘야지 학생들이 강제동원 유형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다른 출판사가 편찬한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죠. 네,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교육의 교과서에는 일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으며 전쟁 막바지에는 어린 학생까지 전쟁 준비에 동원했다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학생까지 전쟁 준비에 동원됐다는 부분은 학도지원병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지학사에서 출판한 교과서를 보면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근로정신대라는 것을 만들어 여성들도 군수공장으로 끌고 갔다. 나이 어린 여성들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내몰리는 사람도 있었다.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에게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재교육에 비해서 꽤 자세한 편입니다. 출판사 두 곳에서 편찬한 교과서 내용이 정말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군요. 분명 정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사와 한국사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만 배우는 겁니까? 초등학교 때는 관련 내용을 배우지 않나요? 물론 초등학생들도 배웁니다.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 총 1년에 걸쳐서 사회 과목을 배우는데요. 학교별로 원하는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중, 고등학교와 다르게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공통교과서를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틀린 표현이 기재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배우게 되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제징용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강제징용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징용이라는 단어는 국가 권력으로 국민을 일정한 업무에 강제적으로 종사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결국 단어 안에 이미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로 명칭을 통일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네, 강제징용이 중의적인 표현이었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지난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출판사마다 다른 분량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더 혼란스럽게 되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교육부에서 발간한 중등 역사과 검정도서 집필 기준안이 추상적인 집필 기준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중학교 역시 집필 방향에는 일제가 침략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다수 한국인을 징용, 징병으로 강제 동원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집필 유의점으로는 징용과 징병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일제 전시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요. 즉, 출판사들로서는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겪은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꾸준히 교과서 왜곡을 실현해 왔는데, 우리 정부가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게 언젠가요? 네, 1982년 일본이 이듬해 4월 이후 사용된 초, 중, 고교 역사 교과서에 한국의 고대사와 근대사, 현대사 등을 왜곡, 외교 문제로 비화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중 현대사 왜곡이 가장 심했는데요. 네. 한국 침략을 진출로 외교권 박탈과 내정 장악을 접수 등으로 왜곡했고요. 조선어 말살 정책도 조선어와 일본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왜곡했습니다. 그 강제 동원 중에서 위안부 문제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왜곡이 너무 심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새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는 일본사와 정치경제 교과서 7종서 검정 기준에도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실렸고요. 합의 내용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기술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왜곡된 한국 역사가 일본 교과서에 실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가 또 이어지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동북아 재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시정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우리 정부는 92개 일본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433개 항목의 시정을 일본 측에 요구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종의 검정 교과서에서 62개 항목, 2015년 18총의 검정 교과서에서 119개 항목, 지난해 38종 121개 항목, 이번에는 검정 교과서 24종에서 131개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왜곡한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주요 내용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임진왜란, 야마토 정권과 가야 제국 등 근대사에서 고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부터 일본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4종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명기해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 측 반응도 궁금합니다. 시정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나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교육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은 외교부를 통해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시정 요구 자료를 일본 문부성을 통해 전달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본 내 우익들의 반발을 의식해 일본 교과서 시정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정 요구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바꿀 마음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궁금한 사항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내용 왜곡과 같은 문제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기술하는 부분도 있나요? 강제동원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지리 역사 교과 및 공민교과서 총 28총을 분석한 결과 일본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기술 상황은 한국 교과서보다 오히려 진전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동남아시아의 로무샤,
즉 강제 노역 인부 문제를 포함해 기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용 왜곡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그대로 기술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의 일본 교과서는 문부과학성고시 제2호로 발령된 검정 개정고시의 영향을 받아 위안부 및 강제동원 기록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적인 출판사의 경우 일본사를 제외한 세계사와 국민 등에서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가는 피해자들의 비극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거두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지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지침이 되어주는 역사 교과서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